자, 수요 공급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은 사고 파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교재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수요 법칙은요, 가격과 수요량입니다.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어요. 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요, 반비례는 무조건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 바로 연결하시고요. 이제 파는 쪽입니다. 공급 법칙은요, 건설회사가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많이 지으려고 한다. 공급 법칙이죠. 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비례 법칙. 그럼 비례 법칙은 그래프는 무조건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까지 연결하시고요. 요 전제에서 교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수요 의의를 보시면서 이미 옮겼습니다. 일정 기간 유량이 되고요. 구매하고자 한다 사전적 개념이고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 유효수요인데요. 하나씩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량은요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앞에서 나왔잖아요. 의의에서 유량과 저량은 되게 중요합니다. 유량 저량입니다. 자, 구분합니다. 유량과 저량입니다. 자, 유량은요, 일정 기간을 가리킵니다. 저량은요, 일정 기간이 아니고 일정 시점이죠. 따라서 기간을 의미하면 유량이 되고요. 시점을 가리키면 저량이 돼요. 이때 이 유량을 영어로 플로우 개념입니다. 플로우가 되고요. 저량은 스톡 개념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1월, 2월은 기초과정이죠. 1월, 2월 과정. 기간입니까? 시점입니까? 2달 동안 뭐지? 유량. 오늘 학교입니다. 오늘 수업 듣잖아요. 얘가 뭡니까? 일정 시점입니다. 오늘 수업 듣는 것은요, 저량이 되고, 한 과정 듣는 것은요, 일정 기간이잖아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부동산은요, 두 가지가 있죠. 가격과 임대료가 있어요. 자, 이 땅값 얼마 합니까? 묻습니다. 아, 이 땅은요, 10억 합니다. 이때 10억이 무슨 말이죠? 오늘 현재 10억 한대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바로 자, 부동산 가격입니다. 10억 한다고 하니까 오늘 현재 시점에서 10억이래요. 가격은 저량을 의미하고요. 임대료 묻습니다. 임대료 얼마입니까? 묻게 되면 임대료가 뭐죠? 한 달 동안 임대료, 1년 동안 임대료죠. 그럼 뭘 묻는 거죠? 유량 기간이죠. 임대료가 돼요. 어느 회사의 단기 순이익입니다. 얘가 바로 당해 기간 동안의 순이익이죠. 한 분기 동안, 한 회기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기간 유량이 됩니다. 비교했어요. 어느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돼요. 얘가 다른 말로 자본입니다. 순수 자본. 그럼 쉽게 말하면요. 1월 1일 연초죠. 1월 현재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100억이다. 요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점, 저량을 의미합니다. 주택 거래량입니다. 오피스텔을 지었습니다. 총 몇 세대? 총 1000세대다. 그래서 분양팀에서 이제 거래하잖아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에 700세대를 분양 완료했다. 700세대.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얘가 뭡니까? 거래량이잖아요. 뭐? 한 달 동안 유량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700세대 전부 다 분양했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 말일날 재고가 몇채 남았죠? 재고. 300세대가 재고 남았잖아요. 바로 주택 재고량입니다. 재고량은
특정 시점에서의 재고량을 의미하니까 저량입니다. 이어서 신규 주택 공급량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공급입니다. 자, 신규 아파트 짓는데요. 하루 만에 못 짓잖아요. 얼마 걸리지? 2년, 3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지? 일정 기간 동안 아파트를 짓잖아요. 유량입니다. 그럼 얘는 뭐죠? 중고 아파트입니다. 중고 아파트. 중고 아파트는요, 오늘 팔 수도 있고 내일 팔 수도 있잖아요. 특정 시점에서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시점 저량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단어가 무수히 많은데요. 얘는요, 교재 보고 체크합니다. 교재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박스 있죠. 체크 플러스입니다. 저량과 유량 나와요. 고래 1번 표가 납니다. 저량, 스톡 개념은요. 동그라미 1번 일정 시점 밑줄. 2번 예를 들면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가격, 기존 주택 공급, 주택 재고량, 순자산 가치, 인구수, 국부, 국가의 재산이죠. 통화량, 외환 보유고 모두가 시점을 가리킵니다. 시점. 반면에 유량은요. 1번 일정 기간 밑줄.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2번. 예를 들면요. 세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임대료, 기간이죠. 신규 주택 공급, 주택 거래량, 단기 순이익, 연간 이자 비용, 급여, 소득, 기대 수입, 인구 변동, 수출과 수입, 국민 총생산 모두가 일정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섞어서 묻는 것이 우리 시험 문제가 돼요. 두 번째 박스 볼까요? 문제는 안 볼게요. 문제 형태만 봅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요. 자, 박스 보니까 단어가 몇 개 있죠? 6개. 이렇게 섞어놓고 저량은 몇 개인가, 유량은 몇 개인가 이렇게 묻는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따라서 수요하니까 뭐죠?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유량 개념입니다. 저량은 틀린 말이 되고요. 다음에 구매하고자 한다. 사전적 개념인데요. 그럼 예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전적 개념입니다. 사후적 개념 비교합니다. 그러면 사전적 개념은 계획된 의도를 말해요. 시점이 이제 미래행입니다. 사후적 개념은 이미 실현되었어요. 과거행입니다. 수요한다는 것은 살려고 하는 것이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수요는 반드시 사전적 개념을 의미하지 사후적 개념은 수요와 거리가 멀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기본서 있죠? 요 책요, 기본서. 살려고 합니까? 샀습니까? 샀잖아요. 이미 샀잖아요. 얘는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후적입니다. 책을 사버렸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얘는요, 수요한다가 아니고 수요했다. 이미 사버렸잖아요. 수요했다기 때문에 수요와 거래가 멀어요. 제가 오늘 수업 마치면요, 역삼동에 저희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감염평가자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가 카톡이 왔어요. 자, 철아 만나자 하면서요. 매주마다 이제 연초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는 네가 정해라. 그랬더니 얘가 신노는역 그 교보문고 있죠, 지하에. 예.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오래요. 제가 점심 먹고 바로 교보문고 가야 됩니다. 그 친구도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친구랑 저랑 만나면 교보문고에서 책을 살 거예요. 뭡니까? 책을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뭡니까? 수요한대 말입니다. 내가 책을 살 거다. 항상 수요는요, 살려고 하는 것이지 사전적 개념이지 샀다는 과거는 아니대 말입니다.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요는요, 반드시 유효 수요이어야 합니다. 이것의 상대 개념은요, 잠재 수요가 있어요.
유효수는 짧은 단어로 구매력 있는 수요가 돼요. 얘가 뭐냐면요. 거기에 단어 두 개를 말하는데요. 살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돈도 있어야 되겠죠. 지불 능력을 둘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갖춘 것이 유효수요가 돼요. 그러나 살 의사는 있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돈이 없어요. 얘는 잠재수요가 돼요. 예를 들면 자 2억 갖고 있습니다. 큰 돈이죠. 2억 갖고 아파트를 사야지. 25평. 그러면 대전, 지방의 아파트를 산다. 강남에 똑같은 평수 아파트 사야지.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주로 지방의 아파트는요. 이만하면요. 충분히 25평 사요. 몇 천만 원 모자라면요. 은행에 대출 받으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살 의사도 있고 돈도 되잖아요. 이럴 때는 유효수요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2억 갖고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어요. 10억씩 하니까. 얘는요, 살 의사는 있지만은 돈이 모자라잖아요. 이때는요, 앞으로 돈도 많이 모아야 됩니다. 잠재수요가 돼요. 이런 것들은 수요가 아니된 말입니다. 반드시 둘 다 갖췄을 때 구매력이 있다고 하고요. 반드시 유효수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짧게 말하면 수요는 사는 것인데 조건 반드시 세 가지예요. 일정 기간을 의미하고요. 살려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된 유효수요를 요건으로 합니다. 반복합니다. 수요는요.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 유효수요다, 잠재수요다. 유효수요. 끝.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교재 보세요. 114페이지. 왼쪽 페이지 보시면요. 1번, 2번, 3번. 제목만 밑줄입니다. 1번 유량 개념 밑줄. 일정 기간입니다. 2번 사전적 개념 밑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3번 유효수요 밑줄. 즉 구매력 있는 수요를 말이에요. 이걸 다 갖춰야 됩니다. 자, 수요 아시겠죠? 다음에 공급 넘어가요. 공급은 뭡니까?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이다. 다음은 싹 바꿔주면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얘는요. 의미가 똑같아. 일정 기간이면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 개념이죠. 이때 공급은요. 단어만 싹 바꿔주면 돼. 유효 수요가 아니고 유효 공급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팔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동시에 공급 능력, 다른 말로 생산 능력입니다. 이걸 둘 다 갖춘 것이 바로 유효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은요. 이런 단어 다 그대로 똑같이 가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말입니다. 반드시 수요하게 되면 자 유량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유효 수요이다. 얘가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험은요. 유량 개념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사고 파는 것 수요와 공급 의의까지를 보았으니까 이제는요. 다시 교재 보게 되면 자 그러면 공급도 확인하죠. 공급이 124페이지였죠. 124페이지. 124페이지 봅니다. 거래 1번에서요. 공급 의의를 밑줄 그었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1번, 2번, 3번만 제목만 밑줄합니다. 공급도 1번 유량 개념입니다. 일정 기간입니다. 2번 사전적 개념 밑줄하시고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3번 유효 공급 밑줄하시고요. 원리가 똑같잖아요. 다시 앞페이지 봅니다. 앞페이지는요. 119페이지요. 119페이지. 119페이지 보시면 목차 2번 있죠. 부동산의 수요 곡선. 괄호 1번 수요 곡선. 얘가 바로 수요 법칙을 말이에요. 수요 법칙입니다.
수요법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원칙도 있고 예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공급법칙도 같이 비교합니다. 역시 원칙도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어요. 여기 있어요. 수입법칙은요,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잖아요. 비례법칙, 반비례법칙, 반비례법칙, 우상향, 우하향. 이대로 풀어서면 돼요. 가격은 P가 되고 수량은 Q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적게 사죠. 가격이 하락하면 많이 산다. 무슨 관계? 반비례법칙입니다. 그래프로 그린다면 우하향이죠. 우하향면.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원칙은요. 수요법칙은 반비례법칙.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어요. 반비례법칙. 그러면 예외가 뭐냐? 예외는요. 반비례가 아니겠잖아요. 그럼 예외하게 되면요. 가격이 비싸면 오히려 많이 살려고 한대요. 예외. 요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비례관계, 예외가 됩니다. 우리 시험은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이런 예만 두 가지만 시험에 나와요. 첫 번째 가수입니다. 두 번째가요. 베벌렌 효과입니다. 가수효과, 베벌렌 효과 얘만 아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가수효가 뭐냐? 가수요. 쉬운 말로 사재기예요. 사재기 한다 아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담배 한 갑에 4,50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담배값이 예를 들면 다음 달부터 올라간대요. 한 갑에 10,000원씩 한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달도 10,000원씩 오른다면요. 담배값이 오른다면 오르기 전에 담배를 미리 많이 사요? 적게 사요? 오르기 전에. 사재기 하죠. 따라서 담배값이 오른다고 예상하니까 미리 많이 사재기 하잖아요. 이가 바로 수요법칙의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다음에 베벌렌 효과는요. 해석하면 과시성 소비가 돼요. 특히 과시성 소비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졸부들이 많잖아요. 졸부들. 땅 많이 가진 바람에 졸지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이런 졸부들은요.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부를 과시하려고 특히 비싸면 비쌀수록 살려고 합니다. 특히 옷은요. 해외 명품. 얼마나 비쌉니까? 자동차, 해외 유명한 차 있잖아요. 비쌀수록 부를 과시하려고 살려고 합니다.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예배가 돼요. 압구정에 현대백화점이 있죠. 그럼 강남의 백화점은 뭐죠? 백화점이 이렇겠습니다. 1층에 뭘 팔죠? 해외 명품관입니다. 처음부터 비싼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 비싸요. 한번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오래됐는데요. 자, 얼마나 이 과시성 소비가 심한지 남자들 담배 피울 때 라이터 있죠. 라이터가 수입품 싼 게 라이터 하나야 450만 원이요. 너무 비싸요. 그게 부의 상징인가 봐요. 그것 들고 담배 불 붙이면 담배 맛이 좋아집니까? 그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 우스개기가 있어요. 강남의 백화점에 특판 해가지고요. 이 모피 코트를요. 특판해서 99만 원. 다 걸어놓고 이제 세일했더니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예.
왜? 이렇게 싼 것은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하나도 안 팔리더래요.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퇴근하면서요, 한 개 더 붙였습니다. 990만 원. 다음날 다 팔린대요, 그냥. 예. 비싸니까 사려는 풍조 있잖아요. 바로 과시성 소비가 돼요. 여기 이런 분 안 계시죠? 비싸면 무조건 명품만 좋아하는 거. 예. 해외 유명 브랜드만 보면 무조건 비싸면 질러버려요. 그것도 병입니다. 아시겠어요? 주변에 그런 분 계시죠? 그죠? 예. 그런 분 아주 고질병이에요. 예. 예. 해외 명품만 선호하잖아요. 어떤 병이지? 바로 오리지널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리지널 병입니다. 오리지널 브랜드만 있으면 산대 말입니다. 비싼 거면 산대요. 아주 더러운 병이에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요, 너 이 병 걸렸다고 아예 자 핀잔을 주세요. 너 참 오리지널 병이다. 무슨 말이죠?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가 있는 병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주 더러운 병이에요. 예. 수입업칙의 예배가 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요. 교재 확인해요. 자, 1번 의의가 수입법칙인데요. 의의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단위당 밑줄 하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수요량은 증가한다. 밑줄. 따라서 수요고수는 밑줄합니다. 우하향 밑줄. 그래서 그래프 보니까 우하향 반비례 그래프가 있잖아요. 2번 특징요. 자, 기업번 우하향한다 공부했잖아요. 자, 니은번은 뭐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이거는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반비례 법칙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가격에 대해서 감소함수이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말이 되고 이는 반비례 법칙을 의미합니다. 디귿번 밑줄 아세요. 단기에는 기울기가 가파르고 비탄력적인데 장기에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탄력적이다. 밑줄만 하고요. 이거 중요한데요. 얘는요. 다음 주에 요거요. 탄력성 들어가면요. 여기서요. 단기, 장기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다음 주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주 공부할 내용입니다. 3번요. 두 가지가 있죠. 개별 수요곡선과 시장 수요곡선입니다. 개별 곡선과 시장 곡선입니다. 얘는요. 한 장만 넘어갑니다. 그림 보고 이해합니다. 자, 그림 보니까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개인 A, 개인 B, 시장 전체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프가요. 우하향, 우하향, 우하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프 봅니다. 쉬운 그래프예요. 그러면 개인 A를 보시면서 가격이 200원, 300원 찾았습니까? 200원일 때 몇 개 살려고 하죠? 15개. B는요. 200원일 때 몇 개 살려고 한다? 25개. A하고 B 합치니까 합해서 몇 개? 40개죠. 시장 전체는 40개가 되잖아요. 합치면 돼요. 다음에 300원 올라가요. 가격이 A는 300원일 때 몇 개 살려고 한다? 10개. B는 300원일 때 몇 개 살려고 하죠? 20개. 합치면 몇 개? 30개. 그리고 이은 것이 바로 시장 전체가 돼요. 따라서 개별호선을 전부 다 수평적으로 합하니까 시장 전체가 40개, 30개 나왔잖아요. 합하니까 잘 보세요.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합하니까 시장 전체 기울기는요. 얘보다 가파르십니까? 완만해집니까? 완만해집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는요. 다 합하게 되면요. 완만해진다. 이것만 심이 나와요. 자, 그래서 앞에 지 보세요. 앞에 지 보시면. 자, 기업번 개별 곡선. 니은번은요, 시장 수요곡선입니다. 시장 수요곡선은요, 두 번째 줄. 일반적으로 밑줄 하세요. 시장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보다 완만하다. 완만하다. 가파르다? 틀린 말입니다. 완만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시 한 장 넘어갑니다. 120페이지예요. 그리고 2번 보게 되면요. 수요곡선은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우하향이죠. 그래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요. 괄호 대체 효과와 소도 효과 때문이다. 괄호 2번요. 제목을 그대로 밑줄 하세요. 얘가 그대로 심지분합니다. 그러면 문장은 이렇게 납니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대체 효과와
소로 효과 때문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뭐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입업칙 볼까? 예를 들면 가격이 하락하면 많이 사요? 적게 사요? 많이 사잖아요.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이것은 그래프가 우상향이다, 우하향이다. 우하향입니다. 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묻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가격을 내린다 하는 것이 바로 내리잖아요. 얘가 바로 가격 효과예요. 가격을 내리니까 많이 산다겠죠. 이렇게 많이 사는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바로 대체 효과와 더하기 소득 효과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일수록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가격을 이만큼 내리니까 수요가 증가하죠. 요것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요것 때문에 증가해서 합치니까 이만큼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가격을 내린다. 어디서 많이 보죠? 백화점에서요. 백화점 아시죠? 항상 계절마다 세일하죠. 몇 프로 세일합니까? 30% 세일하죠. 얘가 뭡니까? 가격 내린다. 가격 효과입니다. 백화점 세일이에요. 그럼 또 더 잘하시잖아요. 백화점에서 세일하니까 세일 첫날 반응은요. 자, 세일 첫날 반응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적게 옵니까? 엄청 많이 오잖아요. 사러요. 백화점 세일하니까 자, 주차가 될 만큼 많은 사람이 이만큼 사러 오잖아요. 얘가 바로 대체 효과와 소로 효과 때문인데요. 그럼 볼게요. 백화점에서 30% 세일합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이 10만 원밖에 없어요. 10만 원입니다. 카드는 일단 무시하고요. 현금만 10만 원 갖고 있다. 30% 세일할 때 10만 원 갖고 있으면요. 꼭 물건을 10만 원치만 삽니까? 13만 원치 삽니까? 13만 원치. 13만 원치. 세일하는 만큼 그만큼 소득이 늘었잖아요. 이것만큼 많이 산대 말입니다. 다음에 얘가 바로 소득 효과. 세일하는 만큼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 효과만큼 많이 산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대체 효과는 뭐냐? 10만 원 갖고 있어요. 마침 10만 원 갖고 백화점에서 애들한테 신발 하나 사줘야지. 아시죠? 나이키라고 하더라고요. 예.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요 신발은 비싸요. 15만 원, 20만 원 넘어갑니다. 그러면 10만 원 모자랍니다. 얘는요, 연중 세일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10만 원 갖고 택도 없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이키 대신에 대체효과. 대신에 뭘 삽니까? 세일하는 거. 요거 30% 세일하더라. 뭐라고 하죠? 아디다스라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세일하더라. 뭐라고 하죠? 뉴 밸런스라고 하더라고요. 얘들은 30% 세일하니까 10만 원 갖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일하니까 자 얘는 세일 안 하니까 못 사더라도 대신에 세일하는 거 얘들은요 많이 사잖아요. 얘가 뭐죠? 대체효과입니다. 따라서 백화점 세일하면 세일하는 만큼 소득이 늘어났고 세일 품목 특히 몰려서 대신해서 많이 사더리 말입니다. 합쳐가지고 이만큼 수요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수요법칙은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이고 우하향만이다. 무과 무 때문에 대체효과와 소료효과 때문에 반대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 3번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있죠. 얘는요. 요거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얘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얘는요. 여기서부터 전부 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다음 주. 이어서 공급 봅니다. 공급 법칙. 공급은요. 좀 뒷페이지 보세요.
125페이지요. 125페이지 보시면 공급법칙은 또 원칙과 예배가 있어요. 원칙과 예배. 자, 원칙은 이미 공부했습니다. 공부했어요. 볼까요? 자, 공급법칙은 공급자는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증가된다. 비례법칙, 반비례법칙. 비례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가 된다. 무슨 법칙? 비례법칙입니다.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이죠. 우상향입니다. 공급을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생산 가능성 이렇게 불러요. 생산 가능성입니다. 이어서 예배. 예배는요. 우상향이 아닐 때가 예배입니다. 우상이 아닐 때. 아닐 때가요. 그림 그려볼까요? 공급이 수직이더라. 얘가 예배가 돼요. 아니잖아요. 예배가 맞네요. 이때 공급이 수직이 된 경우는 지난 시간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얘가 바로 토지의 공급입니다. 기억나시죠? 토지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특성? 부정성입니다. 토지는 아무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강남의 땅은 이만큼 절대 한정이 되었지 절대로 공급은 증가 못 시킨다. 언제나 수직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됩니다. 그럼 얘가요. 물리적 공급이다. 경제적 공급이다. 바로 물리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수직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토지는 절대 증가 못 시키는데 예를 들면 수면 매립, 택지 조성 또는 집약적 이용, 공급을 증가시키죠. 얘가 뭐죠? 경제적 공급. 그래서 얘가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공급은 부성사대 언제나 수직이다. 증가 못 시키는데 공급을 이렇게 우상향 증가시키는 경우는 경제적 공급을 의미합니다. 까지를 보시면 돼요. 교재 확인. 125페이지 1번 의의보입니다. 의의 보시면요. 두 번째 줄 단위당 밑줄하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한다. 따라서 공급곡선 또 밑줄합니다. 우상향 밑줄. 아래 그래프가 우상향 모양이잖아요. 2번 특징 내려가세요. 기억번 우상향 모양 이미 설명드렸고요. 니은번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하므로 가격에 대한 증가함수다. 얘는요. 비례법칙을 말해요. 비례법칙. 디귿번 밑줄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단기에는 기울기가 가파르고 비탄력적인데 장기에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탄력적이다. 디귿번은요. 다시 오고 다음 주입니다. 단기, 장기.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다음 주에 저절로 해결됩니다. 다음 주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다음에 4번요. 3번입니까? 개별 공급곡선과 시장 공급곡선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프. 자, 그래프가 또 A, B 전체가 나왔죠. 자, 그림 볼 줄 아시겠어요? A, B를 합치면 전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 시장 전체는요, 기울기가 가파라집니까? 완만해집니까? 완만해진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2번요. 부동산 공급곡선. 그래프가 3개 보이죠? 요거요. 책 보니까요. 하나, 둘, S1, S2, S3, S4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아실 거예요. 공급이 수직이면요. 물리적 공급이다. 경제적 공급이다. 물리적 공급. 나왔잖아요. 이거.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이렇게 증가시킨다. 물리적 공급이다. 경제적 공급이다. 경제적 공급. 이미 공부했고요. 다만 얘는요.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가파르면 단계만 적어져. 단계는 가파라지고요. S4는요. 완만하죠. 장기가 돼요. 그래서 장기면 가파르고
당기면 가파르고 장기면 완만해. 얘는요, 여기 있어요. 다음 주에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수요 공급의 법칙까지 보는 걸 하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주는요, 요거 전부 다 볼 거예요. 전부 다 보고 한 개 더 추가하면요, 부동산 경기 변동까지 진도를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마치기 전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3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3가지요. 자, 오늘 수업하면서요, 부부 연계 들어봤죠? 부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부동성입니다. 부중성입니다. 부동성 때문에 부동성, 화살표, 인접성, 화살표, 지역성 기억나시죠? 부동성 때문에 지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 필요해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이다. 국지적 시장입니다. 다른 말로 부분 시장입니다.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엮여서 뭐가 필요하다? 외부 효과. 까지는 아주 잘 나오고요. 두 번째, 부정성은요. 부정성. 자, 부정성의 예배는 절대로 없다. 오입니까? 있습니까? 오잖아요. 절대 증가 못 시켜요. 그것이 무슨 말이죠? 물리적 공급은 절대 증가 못 시킨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늘린다? 경제적 공급은 이렇게 늘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얘도 기억나시죠? 수면 매립, 택지 조성, 후보지 이행지, 집약적 이용, 부동산의 개발 모두가 경제적 공급이 늘어나는 예가 됩니다. 부부 특히 잘 나오고요. 세 번째는요, 수요와 공급에 오늘 개념을 봤잖아요. 사고 파는 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입니다. 수요만 딱 나왔다면요, 자, 사는 것인데, 자, 확인합니다. 수요는요,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일정 기간입니다.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효수요다, 잠재수요다? 반드시 구매를 뒷받치면 유효수요를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